안녕하십니까. 중앙법률사무교육원 한병원장입니다. 저희 교육원에서 법률사무 직원에 대한 연수, 또 양성, 또한 위탁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국비지원으로 이 과정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법률사무 직원에 대한 비전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법률사무직원이 어떠한 비전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사무직원에 대한 정의를 보겠습니다. 법률사무직원은 변호사나 법무사와 함께 재직을 하면서 그 업무를 보조하는 분들이 법률사무직원분들입니다. 주로 서류를 작성하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비용을 납부하기도 하면서 자격사를 보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종사 인원은 2019년 워크넷 직업 정보 기준으로 보면 약 6만 3천 명이 재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죠. 또한 자격사를 보면 이 등록 변호사가 현재 3만 명, 등록 법무사가 1만 명에서 총 4만 명의 자격사가 재직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법률신문 기준입니다. 이에 총 합계가 약 10만 명 정도로 보여주는데요. 이걸 평균으로 나눠보니까 자격사 1인당 직원이 1.5명 정도로 보입니다. 자, 1년에 그렇다면 신규로 등록한 변호사, 법무사가 몇 명인가? 네, 약 2,000명 정도인데요. 최하 1,500명부터 2,000명 정도가 신규로 등록을 하니까 2,000명씩 잡았을 때 약 5년이면 10,000명의 신규 자격사가 등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원은 그것이 1.5명으로 봤을 때 1년이면 3,000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변호사법과 법무사법에서는 그 직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텐데요. 저는 지나가겠습니다만 검토해 보시고 지금 여기에는 변호사법 제22조에서 사무직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법무사법은 제23조에서 사무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시는 대로 읽어보시고요. 자, 법률사무직원의 장단점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보람을 많이 얻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봐서 그것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년 없이 재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 직업의 장점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신입 직원이야 지식이 많이 없다고 하겠지만 경력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지식이 상당히 쌓여가고 그러다 보니까 노하우나 능력이 월등해지겠죠.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아마 업무 효율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같은 나이에 정년할 필요가 없을 수 있겠죠. 다음에 전문 사무직이라는 장점, 그 다음에 다양한 진로 변경이 가능하다. 왜 법률 사무 직원들이 진로 변경이 가능하냐면 간접적으로 고객의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식으로 다른 진로를 가는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본인 자신이 법률 사무 직원의 주위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직업으로 보입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법률사무 직원이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을 법률적으로 자문하거나 도와주면서 아마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직업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인 자신에 대한 침해나 분쟁을 직접 해결할 수 있겠죠. 만약에 대여금이다. 그렇다면 대법원에 전자소송을 통해서 직접 본인이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소송을 진행해서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겠죠. 또한 그뿐이 아니겠죠. 침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주택을 구입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겠죠. 또한 이렇게 다양한 고객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다양한 지식을 함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직은 이런 말이 있죠. 그동안에 배웠던 모든 지식과 경험은 법률사무소에 오면 다 사용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지식의 함양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고액연봉의 가능이
가능한 직업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고액연봉은 신입 직원에게 고액연봉이란 얘기 아닙니다. 경력과 지식과 능률이 상당한 재직자분들에게 고액의 연봉이 주어진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장점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단점도 함께 봐야 되겠죠. 이런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결국은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습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에 비해서는 소득이 좀 적은 편입니다. 중소기업과 비교해서는 과연 어쩔지 이거는 꼭 적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기업에 비해서는 적다. 그다음에 자격사가 본인이 사무직원은 자격사는 아니기 때문에 업무 보조자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7대 비전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전이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도와주면서 여기서 얻는 소득이 있겠죠. 그 다음에 보람도 있겠죠. 다음에 그 과정에 지식을 쌓을 수 있겠죠. 물론 자기가 아는 지식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책을 찾기도 하고 자료를 찾기도 하고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 지식을 함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러한 지식으로 해서 다른 사업이나 다른 진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지고 그 중에 하나가 기업체 법무팀으로 이직해서 그 기업체에서 계약의 작성 또 뭐 채권의 확보, 강제 집행 이런 여러 가지의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입니다. 또한 고액 연봉에서 인센티브를 얻음으로써 물론 신입 직원은 제외입니다. 경력이 많으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연봉의 가능성 또한 본인 스스로나 옆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가능성 당연한 얘기겠죠. 그다음에 장점에서 봤습니다만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는 장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법률사무직원의 비전이라고 볼 텐데 이 비전을 형성을 하려면 비전을 완성을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라고 해서 실험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식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법률 전문가를 보조하는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식을 꾸준하게 지식을 채워야 된다. 학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양한 채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법률 서적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채널로 학습이 필요하겠죠. 또한 저희 중앙법률사무교육원에서 뭐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국비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또한 저희가 만든 책들이 그 실무서로서 저렴하게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또 이 점도 학습에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개척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센티브나 소득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자신만의 어떤 전문 분야가 있어야 아무래도 경쟁력이 있겠죠. 자, 다음에 그 전문 분야는 변호사들도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자기가 소속한 회사의 전문 분야 쪽에 지식을 많이 쌓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지식과 능력을 쌓는 데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공이 법학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른 지식이 있어도 법률사무소에 와서는 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고의 스승을 찾기를 권장합니다. 당연히 서적, 그다음에 전문가, 그다음에 선배 활용, 또한 저희 교육원의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겠죠. 다음에 법률사무소에 수익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자기가 소속한 회사가 수익이 많이 있어야 결국은 그 수익을 가지고 자기 직원들의 연봉이나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겠죠. 회사에 수익이 없다면 연봉이나 인센티브는 아주 어렵겠죠. 결국은 회사에 수익을 창출하도록 본인 스스로가 공부하고 능률을 올리는 이런 필요가 있겠습니다. 각종의 내용들은 한번 보시고 다른 선배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또 어떻게 처리하니 어떤 수익이 어느 정도 창출하는지 학습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6번째로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법률 사무 직원들은 자격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격사를 보조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격사가 아니어도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에 대한 대우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로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률은 우리 사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법률이 없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이 법률은 이렇게 소프트웨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삶에 내지는 기업, 회사, 살아가는데 어떤 조직에 항상 법률은 필요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분쟁은 법률사무소에서 해결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지금 향후에 없어질 직업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법률 사무직이 내지는 법률 사무소가 없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무원을 준비하는 이유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재직을 희망해서 공무원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역시 법률 사무직 또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재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오늘 제가 몇 가지의 법률 사무 직원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제 설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